한때 전교 1등에 국립대를 입학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여성. 30년 후 여성은 한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한 상사가 유난히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. 과거의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었다는 두 사람. 대체 어떤 사이일까요? 야, 이 사방 가족분의 충격적인 사연 제보인데 대체 공장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? 일단 제보자분은 50대 여성이고요.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국립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하시는데 남편분이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면서 취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. 취업을 한 공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 그 공장에 3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중간에 뭐 아이 낳고 어쩌고 하는 거에서 연락이 끊겼던 그런 사이였는데 한 2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그 친구가 이 사연자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. 내용인즉슨 그 친구가 아니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결국 공장에서 일하냐?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중간 관리자니까 앞으로 반장이라고 불러라? 라면서 이제 쌀쌀맞게 오히려 굴었다라고 합니다. 자, 20년 만에 공장에서 만난 여고 동창. 정말 뭐 반갑게 상이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야, 나 여기 중간 관리자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반장이라고 불러. 네,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 여성을 무시했다고 합니다. 한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아유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. 너 남편이 생활비 안 주니? 딴 여자한테 주나?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요. 와우. 또 이 여성이 색깔인 듯 립밤을 바르니까 너 왜 아가씨인 척하냐고 와우. 이렇게 또 타박을 주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도 또 나아가서 내가 너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 두고 봐라.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성이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란 사람이 물품 상자를 확 던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성이 이걸 딱 막으려다가 손가락이 골절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친구 실수였어?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. 방금 다시 한번. 실수였어? 너무 얄밉다 진짜. 어쩌면 좋니? 네,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고요. 욕설을 면전에서. 네,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성이 이혼 사실을 또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들었나 봐요. 그걸 가지고도 너 이혼했다면서 왜 잘난 척하냐 또 이렇게 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어느 날은 여성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귀를 잡아 당기면서요. 귀가 작고 턱이 좁은 게 딱 말년에 박복하게 생겼다 이런 악담을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. 또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자꾸 이러면 위책임자에게 신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하지만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여성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내가 너 같은 애들 내쫓기 전문이다 이러면서 얼굴 쪽을 향해서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. 이 여성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그 무슨 일진 출신이었나? 이거 침 뱉는 건 아니지요. 예. 딴 것도 뭐 문제지만 얼굴에 침 뱉는 거는 이거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. 이거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된다. 나한테 얼굴에 침 뱉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책임자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전달을 받았는데 예. 다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 책임자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한패였어요? 한패였습니다. 두 사람 같은 편이고 이게 말이 되냐 싶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책임자한테 아부를 많이 하면서 뭐 현금 같은 거 걷어서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는 이 친구의 편을 들어줬던 것 같고요. 문제는 저 침 뱉었는 게 CCTV 사각지대에서 침을 뱉었는 겁니다. 와, 노렸구나. 영상도 없습니다. 노렸어. 억울하지만 참았다고 합니다. 자, 무엇보다 이 제보자 여성분은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. 네, 맞습니다. 여성 화가 나서 친구를 쫓아가서 물었지만 친구는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요. 네가 평생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전세 역정되니까 억울하냐 이렇게 좀 황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이 분명한 건 여성의 친구와 뭐 싸우거나 서운하게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. 여성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생계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
연락이 왔대요. 그러더니 우연히 사연을 들었다면서 이 동창의 만행을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친구가 괴롭힌 사람만 여러 명이고요. 이 사람 역시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위책임자가 일방적으로 잘랐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혹시 원한다면 내가 증언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은 책임자보다 더 윗선인 상급자를 찾아가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한마디로 이 친구가 그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, 그 책임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어요. 공장에서는 거의 진짜 폭군 행세를 해왔다는 건데, 자, 과연 친구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았을까요? 제보자 여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심했던 여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. 너한테 일방적으로 당했고 그때 지가 당했다는 거예요. 지는 거짓말 한 개도 안 한대야. 얘랑 나랑 자르면 되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서로 아무 말 하지 말래요. 자, 난 잘못한 거 없고 차라리 쟤랑 나랑 같이 왜 사연자를 잘라? 자기를 잘라야지. 그러게나 말입니까. 일단 이제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책임자보다 상급자에게까지 이거를 좀 고통을 호소해서 결국 이제 사연자분하고 친구하고 책임자까지 삼자 대면을 했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평소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. 사실은 그 지금 친구라는 사람이 침 뱉고 이런 것도 다른 직원들도 봤다고 하는데 여기 좀 끼어들기가 싫어서인지 말을 안 아끼고 있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결국 그 바람에 상급자도 딱히 증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거기 끼어들기가 귀찮아서인지 두 분 다 같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문제 삼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날 괴롭히는 여고 동창생, 이거 신고하면 해결될까요? 자, 박 변호사님. 네,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깃볼 잡아당기고 이런 어떤 물리적 행동들도 보이거든요. 실제로는 증거가 뭐 녹음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막 일기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면 그게 괴롭힘의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고를 한다면 이 괴롭힘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양 변호사님.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뭐 박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요.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도 혹시 다른 일이 있다라면 뭐 이런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. 먼저 신고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신고는 그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했다, 방치했다는 걸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거든요. 그러면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분 생계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상급자에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법적으로 좋은 조언까지 상담까지 받아봤다. 이거 그냥 두면 회사에도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사내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. 도대체 왜 저럴까? 네,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 제보자께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편이었고 또 결혼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존재였대요.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시기 질투했고 내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존재였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추락해서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내 가치가 좀 올라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거죠.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표현해서 그럼요.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없죠. 또 나아가서 이 가해하는 여성은 이 정도까지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. 이제는 내가 위다.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고 또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거지 어렸을 때처럼 내가 너의 통제를 받는 건 아니다. 네가 나를 시기 질투해야 된다. 내가 더 잘났다.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이 여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성숙하고 못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엘스터님 증거를 모으세요라고 하셨고요. 박혜영님 신고하셔야죠라고 하셨습니다. 둥둥의 귀염님도 사연자분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. 좋은 일자리 생각보다 찾으면 많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